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파이 관련 여러 이야기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지갑의 수는 590만을 돌파를 하였고요. 이제 600만 지갑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수치의 맨 앞부분이 바뀌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 매우 기분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마이그레이션 속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번 7월에 현재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의 수를 보면요, 약 9만 개로 7월에 절반의 시간이 지났지만 평소보다 매우 느린 속도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 1일 마이그레이션 표를 분석을 해보더라도 7월 13일에 잠시 하루에 27,000건을 돌파했던 그런 점을 제외하게 되면요, 7월에 거의 모든 날에 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던 이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하루 10,000건 이하로 진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또 꾸준히 진행이 된다면 7월 말쯤에서야 600만 파이 지갑 돌파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고, 물론 그 전에 마이그레이션이 좀 더 개선이 되어서 빠르게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5일 코어팀의 메시지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이 파이 지갑 생성 문제에 대해서 사과가 있었는데요, 현재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서 이 파이 지갑 생성 에러를, 문제를 해결 중이고, 새로운 사용자가 지갑을 생성할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지갑을 생성한 사용자들의 마이그레이션을 일시 중단하는 그런 지금 방법을 채택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갑 생성의 오류가 한 달 넘게 지금 오랜 기간 잡히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심지어 이런 문제로 마이그레이션 속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최근 이 지갑 생성 오류 토픽을 좀 더 이어가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재 이 파이 지갑 생성 오류에 파이코어 팀에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이미 제가 알기로만 이 모더들과 코어 팀의 행아웃 세션에서 이 모더들이 수차례 이 문제를 핵심 주제로 가져왔었고, 코어 팀도 버그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로 얘기를 했었으나, 초반과는 다르게 이 버그가 심플한 문제는 아니라는 부분을 코어 팀에서 인지를 하였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라는 피드백을 남겨주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왜 이렇게 파이 지갑의 어떤 에러나 딜레이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지갑 생성에 관한 버그가 쉽게 수정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어팀의 어떤 공지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최근에 온체인 락업이 파이 지갑에서 출시가 되었었고, 또 파이 지갑에서 이 전송 시 메인넷과 테스트넷이 다시 한번 구분이 되는 UI 변경이 있었고요. 또 최근 파일 로고가 파이 알파벳으로 변경이 되면서, 또 같은 시기에 파일 로고가 잠시 사라지고 이 스텔라의 네이티브 토큰인 루멘으로 로고가 잠시 바뀌는 그런 해프닝도 잠시 있었고, 또 최근 수많은 이 잔잔한 업데이트들이 보여지면서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업데이트나 여러 버그들을 확인하는 것 뿐이고요, 실제로 내부에서는 더 많은 개발과 이 개선 사항이 동시적으로 진행 중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인사이트 있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한번 모아보았는데요. 제 커뮤니티 방에는 캔리님이 최근에 이 테스트넷2와 파이 지갑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공유를 해준 것이 있어서 한번 간략하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캔리님의 글을 보면요, 코어팀이나 개발자들, 인플루언서들의 대화를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 소개해드리는 글은 캔리님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캔리님 개인적인 의견 또한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점도 좀 감안을 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테스트넷2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는 오픈 네트워크를 위해 노드를 준비하려면 이 테스트넷과 메인넷 블록체인 간의 전환을 한번 활성화를 해야 되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가 오픈되면 노드 러너들이 이 메인넷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향후 출시될 노드 애플리케이션과 서버 버전은 두 블록체인 모두 지원하며 이러한 전환을 보장할 것입니다. 메인넷 블록체인이 오픈되기 전에 이 기능의 테스트를 용이하게 하도록 네트워크 간 전환을 에뮬레이션 할 수 있는 새로운 클린 테스트넷 블록체인인 이 테스트넷2를 도입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초기에는 이 노드의 하위 집합이 이 새로운 테스트넷2에 할당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노드가 연결된 블록체인은 노드 애플리케이션 UI에 표시가 될 것이고, 이 기능은 다음 버전의 노드에 도입될 예정이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테스트넷2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 테스트넷2에는 일부 개발자만 접하고 파이 개발 소스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존재하고요. 이것을 통해 파이가 현재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 되거나 개발 중인지 약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 테스트넷2에는요, 유동성 풀이라는 단어가 검색이 되기 시작하고 있고, 이것은 기존 테스트넷 소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동성 풀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매우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이고, 이 탈중앙화된 트레이딩, 대출 등 여러 가지 스왑 기능을 지원을 해두는 그런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테스트넷2에서 이 유동성 풀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지 아무도 확신은 할 수 없는 상황이나,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 업데이트 등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추측을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소수 모드를 비롯해서 파이오니어들 중 이런 핵심 개념을 지금 여러 국가의 언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 지금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유동성 풀 관련 이 자산의 스왑을 의미하는 듯한 단어들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런 또 내부 소식을 전해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긴 한데요. 파이가 앞으로 자체적으로 어떤 중앙화된 거래소 또는 이 탈중앙화된 거래소, 즉 덱스를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지난 기간 동안 비공개 AMA나 어떤 코어팀의 발언이나 또 메가모드의 언급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았을 때는 자체적으로 어떤 거래소를 개발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코어팀에서 자체적인 거래소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지만, 일단 이런 테스트넷2를 통해서 이런 유동성 풀이라든지 지갑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자산의 스왑이라든지 매매라든지 그런 부분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들의 조합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스토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 3월에는 파이 브라우저에서 이 스위처라는 기능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로고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스위처의 직접적인 뜻은 무언가를 바꾸고 교환한다라는 그런 단어이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단순히 이것은 개발자를 위하여 마련된 기능이거나 아니면 어떤 인터페이스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주장들도 나왔습니다. 또는 이 스위처라는 기능에 대해서 어떤 자산의 스왑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기능이라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반농담식, 반진담의 대화가 오고 가기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이 이후로 이 스위치에 대한 정확한 쓰임새나 업데이트 등은 공지가 되어 있질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며칠 전에 이렇게 파이 지갑의 UI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큰 의미가 있는 업데이트는 아니었지만 결제 이전에 메인넷과 테스트넷을 구분하는 업데이트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파이 지갑이 로고 형태로 사용이 되었다가 현재는 이 파이로 변화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파이가 거래소에서 상장이 된다면 이 티커로 사용이 되어야 될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오픈 메인넷을 앞두고 자산의 거래가 이루어질 타이밍에는 이렇게 티커와 동일한 자산의 로고가 지갑에 업데이트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최근에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실수였겠지만 이 자산이 이 스텔라 네이티브 토크인 XLM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에러, 해프닝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캔디님의 이 텔레그램 글이 아니고요, 이 커뮤니티 방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모두 오픈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현재 코어팀이 지속적으로 지금 파이 지갑을 뜯고 수정 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파이 지갑 생성 오류가 쉽게 고쳐지고 있질 않고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는데, 저도 이런 글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충분히 지금 납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캔디님을 포함해서 여러 인플루언서들이나 또 개발자들, 메가모더선에서 반농담, 반진담식으로 이렇게 추측성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조금은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모더였다가 최근에는 모더 자리를 내려놓고 좀 더 자유롭게 이 파이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는 코지의 소식을 잠시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코지는 파이의 매우 초창기 이 생태계 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왔던 모더 중 한 명이었고요. 최근에는 건강 문제로 잠시 파이 생태계를 떠나 있다가 다시 복귀를 해서 현재는 모더가 아닌 파이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진행 중인데요. 보통은 X에서 1시간 정도 길이로 혼자 이 라이브 토론을 진행을 하거나 이 파이 생태계 뉴스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파이오니어 페이지라는 사이트를 오픈을 해서 7월 7일부터
이 파이 관련 생태계 소식, 인사이트가 담긴 글들을 남겨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방문을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파이 생태계에서 이렇게 전반적인 이 파이 뉴스를 한 번에 다 요약을 해서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 특히나 어떤 거짓 뉴스나 어그로를 좀 피하고 나름 객관적인 뉴스를 정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훌륭한 이 뉴스 피드 페이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업데이트된 글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2024년 이 파이투데이 요약 정리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새로운 기능이나 업그레이드 및 발표에 대해서 쭉 리뷰를 해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온체인 락업이나 KYC 항소, 소셜 프로필, 또 6개월 유예 기간, 두 번째 및 향후 마이그레이션, 또 노드 등등 최근 업데이트 소식을 이렇게 하나씩 다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업데이트 소식 외에도 최근 커뮤니티에 있었던 이 토픽들을 대상으로 꽤 수준 높은 인사이트 글을 공유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자면, 아쉽지만 한 발자국만 더라는 타이틀로 해서 6월 28일에 오픈 메인넷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팀이 너무 조용했고 이 메인넷 노드 시스템,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 시스템 또는 주요 마케팅 캠페인 등 중요한 준비 작업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KYC, 마이그레이션 및 유틸리티 목표치도 2023년 12월에 설정된 목표보다 훨씬 낮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오픈 메인넷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결국 몇 년이 지났으니까요. 우리는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를 더 높은 시각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모든 준비와 구축 작업은 프로젝트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급이 에어드랍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거래소에서 상장된 후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팔아치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급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이의 모든 이해관계자 중 리더들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프로젝트의 성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팀은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다듬는 동안 커뮤니티 파이 앱 개발자들은 파이 생태계를 강화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파이 화폐에 대한 수요와 유틸리티를 창출하기 위해 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파이가 얻어가는 방식을 고려할 때 성공할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이런 글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파이투데이 블로그 게시물에서 스크린샷이 있고요. 이 유예 기간과 순차적 기간을 시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2024년에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을 해야 되며 네트워크 대부분의 KYC 및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가 이미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런 이미지를 강조를 하면서, 이건 코어팀의 공지죠. 최근 블로그 게시물에서 사용된 언어는 단호합니다. 그들조차, 즉 코어팀조차 네트워크가 2024년에 오픈 메인넷으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어팀이 오픈 메인넷을 올해 안에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또한 대담하게 이번이 오픈 메인넷 없이 맞이하는 마지막 파이투데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할 때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파이오니어들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KYC와 파이앱 수는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마이그레이션 속도는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하루 평균 마이그레이션 수는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 인프라 개선과 유예 기간을 통해 이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짜가 확정되면 심리적 압박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포모가 올 것이라는 예상을 여기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락업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줄로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파이 네트워크의 락업은 호드를 장려하며 채굴 보상을 제공하고 판매 압력을 줄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현재 38억 파이가 지금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고, 이 중 26억 파이가 지금 락업 상태로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코인 수가 제한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초기 유통 공급을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전략이 필요하며, 오픈 메인넷 단계에서는 초기 판매 압력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과 달리 현재의 코어팀은 올해 오픈 메인넷을 목표로 중요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으며 마케팅, 캠페인 활동도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커뮤니티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최대한의 효과를 위해 조직적인 마케팅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제 또 이런 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에 트윗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하나는 저의 X 포스팅이 올라왔고요. 한국 국내에서 이 파이앱이 앱 사용 순위가 업비트 다음으로 2위를 고수를 하고 있는 부분, 이 포스팅이 이번 주 X 포스팅으로 공유가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쫙 읽어보면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 코지의 뉴스피드를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이보다 높은 뉴스피드를 최근 파이 생태계에서는 찾기가 힘들다라는 점, 그만큼
이 파이 생태계에서는 단순 클릭수를 유도하는 또는 듣기 좋은 얘기만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그런 뉴스 피드지가 아니라 실제 객관성에 중점을 두어서 상당히 수준 높은 파이 생태계 글을 지금 여기서 공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구글 번역기를 한번 쓰시더라도 꼭 한번 시간이 나시면 읽어드리기 추천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